자, 여러분, 오늘은 토픽 2 유형 7번 문제에 나오는 관용어와 속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형 7번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것 고르기, 그리고 중심 생각 고르기인데요. 여기서 관용어와 속담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서 먼저 이걸 가르친 후에 유형 7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담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파일은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아래 블로그를 링크 걸어 둘 테니까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속담 먼저 볼게요. 자, 먼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문장만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가지 일을 보고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아이가 쉬운 문제를 가르쳐주면 다른 거는 말하지 않아도 다 스스로 아는 거예요. 좀 똑똑한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자, 예를 들어 한국어를 공부할 때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고급부터 공부할 수는 없어요. 초급부터 천천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부하기가 더 좋겠죠. 그 다음 속담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속담을 보기 전에 단어 하나만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저 동물의 이름은 뭐죠? 네, 소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가 있는 저 장소는 어디일까요? 외양간입니다. 도시에는 외양간이 잘 없고 시골에 있습니다. 외양간에서 소나 돼지 등을 키우는데요. 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거의 의미는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큰 사고가 나고 난 후에 그 건물을 다시 고치는 거는 이제 사람이 다 돌아가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좀 큰 일을 잘못하고 후회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자, 그리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자, 여러분, 맑다는 비슷한 거, 깨끗하다인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산에서 위에 있는 물이 깨끗해야 내려오는 아래에 있는 물도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한테 좀 쓰는 말이에요. 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바르게 좋게 행동해야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보고 잘한다. 또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잘해야 이제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고 잘한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 다음 속담 볼게요. 자, 여러분, 제 눈의 안경. 이거는 뭘까요? 자, 안경은 눈에 쓰는 거죠. 자,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면 좋게 보인다. 자,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예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너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상해. 성격 별로야. 안 좋아. 하지만 이제 저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제 눈에 안경인 거예요. 제가 좋으면 다른 사람이 별로야, 이상해. 하지만 제가 좋으면
다 뭐 좋게 보이는 겁니다. 제 눈의 안경. 자, 여러분의 제 눈의 안경인 사람이나 제 눈의 안경인 물건이 있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엎질러진 물. 자, 여러분, 이제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물이 내 새 옷으로 엎질러지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그리고 뭐 이제 물이 엎질러졌으면 그 순간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을 하기에 이미 늦었을 때 엎질러진 물이다. 예를 들어 뭐 차 사고가 났다. 뭐 다시 돌릴 수 없잖아요, 시간을. 그럼 엎질러진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은 싼 것이 비지떡. 그리고 뭐 싼 게 비지떡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자, 값이 싼 물건은 그만큼 질이 나쁘다는 말입니다. 비지떡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정말 맛이 없어 보이죠? 비지떡의 재료가 정말 싼 거고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저렴하거나 너무 싼 물건은 그 가격하고 비슷한 값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싼 것이 비지떡인 물건을 산 적이 있나요? 자, 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 티끌은 보이지 않는 먼지고요. 태산은 아주 높은 산을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작은 것이라도 많이 모이면 나중에 큰 것이 된다. 이제 작은 돈을 많이 모아서 이제 뭐 집을 사거나 이렇게 쓸 때 씁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그 다음 여러분 이 다음은 관용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관용어 먼저 골치가 아프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골치가 아프다는 일, 상황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 쓰는 말입니다. 예문을 볼게요. 우는 아이가 골치가 아프다. 또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일로 골치가 아프신가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가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 담배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일에 골치가 아픈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자, 콧대가 높다. 자, 여러분, 콧대는 뭘까요? 사진을 한번 먼저 볼게요. 저렇게 코 가장 윗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콧대가 높은 거는 쉬운 상대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좀 자신을 자랑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난 이거 잘해. 넌 이거 못하지. 그리고 나는 뭐 예쁘고 잘생겼어. 너는 별로야. 좀 무시할 때 많이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저 말을 많이 씁니다. 좀 콧대가 높다. 아니면 또 많이 자랑하는 사람에게도 사용합니다. 예문 볼게요. 예쁜 내 친구는 콧대가 높다. 좀 콧대가 높은 사람들이 뭐 이상형을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이나 직업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콧대가 높다.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눈치가 빠르다. 남의 마음을 남과 다르게 빨리 아는 거예요. 보통 제 생각에는 여자들이 눈치가 빠르고 남자들이 조금 눈치가 느린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잔데도 눈치가 느린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장은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느리다, 눈치가 없다, 눈치가 있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예문을 볼게요. 내 남자친구는 눈치가 빠르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말해도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내 친구는 눈치가 빨라서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빨리 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비행기를 태우다. 이거는 의미가 뭘까요? 자, 의미는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높게 올려줄 때 쓰는 거예요. 대화 상황을 볼게요. 오늘 정말 예쁘네. 에이, 비행기 태우지 마. 너무 칭찬하지 마. 이렇게 쓰는 때, 좀 예의 있게 거절할 때, 비행기 태우지 마. 너무 비행기 태운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담을 쌓다. 여러분, 담은 이런 주택이 있으면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벽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주택에도 사는데 주택에 이렇게 담이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는 담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 담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위로 쌓다. 볼게요. 관심이 없어서 어떤 것과도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공부와 담을 쌓았다. 공부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노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사회생활과 담을 쌓았다. 사회생활 싫어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것과 담을 쌓았나요? 예를 들어, 나는 다이어트와 담을 쌓았다. 이렇게 해도 되죠. 못을 박다. 자,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사를 해서 벽에 못을 땅땅땅 박고 이제 액자를 걸거나 시계를 거는데요. 여기서 못을 박다는 관용어인데 조금 달라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못을 박으면 어때요? 그 못이 움직이나요? 아니죠. 멈춰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어떠하다고 단정지어 말한다. 단정짓다는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문으로 볼게요. 선생님께서 한 번만 더 휴대폰을 만지면 휴대폰을 가져간다고 못을 박으셨다. 자, 그럼 선생님 말은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한 번만 더 늦게 오면 앞으로 용돈을 안 주신다고 못을 박으셨다. 그럼 부모님이 약속 안 지키면 이제 용돈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바뀌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머리를 맞대다. 여러분 이거는 머리를 같이 대고 있는 건데요. 이제 맞대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한다 의미인데요. 이제 친구와 머리를 맞대어 과제를 준비했다. 이제 같이 토론하거나 같이 회의하거나 같이 이야기할 때 머리를 맞대다 씁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2명이든 3명이든 뭐 5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어요. 그다음 자, 고개를 숙이다. 여러분 보통 고개를 숙일 때는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죠. 이제 남에게 지거나 그리고 아첨하거나 예의 있는 표현으로 머리를 숙인다. 힘이 센 친구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힘이 센 친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친구보다 약하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쓰고, 자, 여러분 힘이 센 친구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이때는 진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 이제 나는 너보다 약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맞추다. 여러분 발걸음을 맞추다는 행동이나 마음을 같은 방향으로 일치시키다. 일치시키다는 같게 하는 거예요. 같다하고 비슷해요. 1번. 아빠가 아이에게 발걸음을 맞췄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진짜 발걸음을 똑같이 맞추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이는 아직 많이 공부하지 못했고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때 발걸음을 맞췄다 쓰고 2번. 사랑은 발걸음을 맞추어 걷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다른 환경에서 만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해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걸 맞춰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맞추어 걷는 것이다. 그 다음 여러분 앞뒤를 재다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이해나 득실, 여러분 득실은 손해나 이익이에요. 득실을 신중하게 따지고 이것저것 계산하는 건데요. 예문을 볼게요. 내 친구는 항상 앞뒤를 재면서 친구를 만든다. 여러분, 앞뒤를 재는 건 항상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도 항상 앞뒤를 재는 건 제가 돈을 썼으면 나도 돈을 그만큼 쓰고 제가 돈을 적게 쓰면 나도 적게 쓰고 제가 카톡을 적게 하면 나도 적게 하고 이렇게 항상 앞뒤를 재는 거예요. 항상 계산하는 거. 좀 피곤하죠? 여러분 이거에 반대되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자, 앞뒤를 가리지 않다. 자, 이거는 이제 계산하지 않는 거고요. 예문 볼게요. 내 친구는 내 일이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도와준다. 이제 돈을 많이 줘야 하든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든 계산하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내가 어려울 때 앞뒤를 가리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손을 떼다. 자, 사람이 하던 일에서 벗어나 중간에 그만두는 건데요. 이제 주식에서 손을 뗐다. 주식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 2번. 경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뗐다. 이제 그 사건을 조사하다가 일이 안 되면 이제 그만하는 거죠. 여러분, 중간에 그만두는 거고 이 손을 떼다 보다 좀 더 나쁜 일에서 그만둘 때 발을 빼다라고 합니다. 의미는 어떤 일에서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 이건데요. 물건을 훔치는 건 나쁜 일이죠. 보통 나쁜 일을 그만할 때 발을 빼다 씁니다. 그 다음 이를 갈다. 몹시 이제 비슷한 건 아주 몹시 화가 나거나 화를 참지 못해 이제 독한 마음을 먹고 벼르다 좀 기다리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문은 내 친구가 나를 무시해서 이를 갈고 내가 열심히 아주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를 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했다.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를 갈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을 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를 갈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있으신가요? 당연히 토픽 2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열을 올린다 보겠습니다. 이제 흥분하여 화를 내다이고요. 예문은 BTS 콘서트 표를 구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 좀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어 공부에 열을 올렸다. 그리고 이제 화가 날 때 이 관용어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토픽 2 관용어와 속담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그럼 좋아요, 구독은 선생님이 수업 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